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열차 표현의 자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즘 야당이 제대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표현의 자유라고 막 그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야당이 공격하는 모든 것마다 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공연하게 이재명이 간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재선 씨 있죠? 이재명 형. 이재선 씨하고의 전화 통화 내용이 최근에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왜 간첩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녹취를 들어보면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다. 그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과 이재선 씨가 이재선 씨, 그리고 이재선 씨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주변에서는 의문의 죽음이 너무 많아요. 자살자들. 난 정말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정말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꿈에 나타날까봐 겁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요즘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아마 근심 걱정이 무척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좀 신사적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당대표 되고 나서 요즘에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시겠죠? 왜 막 나가는지.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고 째깍째깍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촛불난동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촛불난동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이 촛불난동들의 도대체 자금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며 무슨 돈으로 어느 출처로 누가 지원을 해서 과연 이렇게 이들이 촛불 난동을 하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까지 이르렀고 또 윤석열 대통령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반년도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감히 이 10%는 정권을 향해서 도전하며 또 촛불 난동을 하면서 탄핵을 하겠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남의 양희삼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동하고 있다면서요. 그 돈의 출처를 반드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이 모든 것의 조사는 앞으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널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조사하면 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을
한 달 동안 미행하면서 어디 뭐 술집이라도 다녔는지, 아니면 어떤 여자라도 만나는지, 무슨 범죄라도 하는지, 어떤 무슨 정치인을 만나서 무슨 뭐라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한 달이나 미행을 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 없다는데, 정말 우리 한동훈 장관은 글쎄 제가 듣기로는 IQ가 175랍니다. 그런 천재미남 우리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미행하여서 뭘 얻겠다고, 목적은 다 있었겠죠. 이것은 백주대낮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지. 이렇게 미행이나 당하면서 말이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도 그 곱고 아름답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장군이에요. 장수입니다. 그 미모와 학식과 교양과 그 재능, 그걸 가지고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혹시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봐 오히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함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오물싹 딸싹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탈탈 털었습니까? 그래도 나온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야당하고 협치를 하려면 야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져야 협치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하고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푸틴하고 여러분 협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시진핑하고 협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발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북한의 그 도발을 함께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뭐 그렇게 친북놀이 해도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뭐 무슨 핵을 던집니까? 미사일을 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사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하고는 함께 협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떠받들어주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우리를 위협하고 핵을 만들고 있고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 붉은 북한과 무슨 협치를 하고 그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습니까? 우리 연락사무소까지 다 폭파해버렸는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저런 거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